상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작물 재배 중 온도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직 내 결빙이 생겨 탈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냉해가 아니라 우리는 동해라고 하죠. 2번 세포 내 유기물 생성이 증가하면 에너지 소비가 심해져 내열성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되겠습니다. 3번 춘하작용은 처리 기간과 상관없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춘하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생육의 일정한 시기를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 기간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4번 탄소 동화 작용의 최적 온도 범위는 호흡 작용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다가 되겠습니다. 자, 27번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동해는 물의 빈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다. 맞고요. 일소현상, 결구장애, 조기추대는 좋은 장애 증상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소현상이나 결구장애 이런 조기추대 같은 경우는 고온장애 현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 온대가스는 내동성이 강한 편이나 열대가스는 내동성이 약하다. 4번 서리 피해 방지로 톱밥 및 완겨 태우기가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식물의 종자가 발화한 후 또는 줄기의 생장점이 발육하고 있을 때 일정 기간에 저온을 거침으로써 화가 형성되는 현상을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춘하라고 합니다. 1번 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작물이 생육 환경이 불량해졌을 때 잠시 쉬었다가 그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활동하는 것을 휴지라고 하고요. 자, 3번 경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물이 그 온실에서 모종 같은 것이 온실에서 자라다가 그 노지로 갑자기 나오게 되면 그 환경 적응이 안 돼서 장애를 입게가 되기 때문에 이 노지로 나오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경화라고 하고요. 자, 자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로제트 현상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로제트 현상이라고 한다 했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낙엽가스는 가을 노화 기간에 자연적인 기온 저하와 함께 내한성 증대를 위해 점진적으로 저온에 노출되어야 한다. 자,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경화라고 하죠. 자, 적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실이 많이 열렸을 때 불필요한 가시를 따내는 것이 적화라고 하고, 자, 춘하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의 저온 처리를 거치는 것을 우리는 춘하라고 합니다. 30번
다음이 설명하는 현상은 온도 자극에 의해 화학 분화가 촉진되는 것을 말한다. 추파성 밀 종자를 저온에 일정 기간 둔 후 파종하면 정상적으로 출수할 수 있다. 자, 우리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버널리제이션이라고도 하죠. 자, 3번 추대 현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상추 모종을 심었을 때 일정한 기간이 자라면 온도가 따뜻해질수록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는 그러한 현상을 추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구 현상이라는 것은 북방형 목초들이 여름에 고온이 되면 그 고온으로 인해 생리 장애를 입는 현상을 우리는 하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가로의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저온에 의하여 꽃눈 형성이 유기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하며 당근, 양배추 등은 무엇으로 식물체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해야만 저온에 감응하여 화학 분화가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이 저온에 의하여 꽃눈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은 춘하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자, 춘하 하고, 자, 당근이나 양배추 등은 식물체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해야만 저온에 감응을 한다고 하죠. 이러한 식물을 우리는 녹식물 춘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춘하라고 하는 것은 이 춘하 처리된 것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현상,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이 춘하라고 하고, 종자라는 것은 이 종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저온 기간을 거쳐야만 춘하가 되는 그러한 현상을 종자 춘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작물 재배 시 하구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하구 현상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1번 화이트 클로버는 피해가 크고 레드 클로버는 피해가 경미하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화이트 클로버라는 것은 우리가 보시면 그 토끼풀이 이게 화이트 클로버예요. 토끼풀이 하얀색이 화이트 클로버라고 하면, 이 레드 클로버라는 것은 토끼풀과 비슷하게 생겼고 그 꽃 형태가 핑크빛을 띠는 게 레드 클로버인데, 이 화이트 클로버보다 이 레드 클로버가 하구 현상의 피해가 더 심하게 되는 거겠죠. 경미하다가 아니라 더 심하게 되겠죠.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2번 단연생인 북방향 모초에서 여름철에 생장이 현저히 쇠퇴하는 현상을 우리는 하구 현상이라고 하고요.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 무성의 원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4번 대체적으로는 간개, 혼파, 방목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작물을 모두 고른 것은,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되는 촉진되는 작물 모두 고른 것은, 일장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일장에는 장일 식물이 있고요.
단일 식물이 있고 중일 식물이 있습니다. 이 장일 식물이라는 것은 보통 화성이 12시간에서 14시간 되었을 때 화성이 유도되는 그러한 작물을 우리는 장일성이라고 하고요. 자, 단일성은 12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화성이 유도되는 걸 단일식물이라고 합니다. 자, 중일식물이라는 것은 일장에 관계없이 개화 유도되는 것을 우리는 중일성 식물이라고요. 자, 장일성 식물에는 뭐가 있냐면, 자, 상추나 배추나 시금치, 양파, 맹류, 이러한 등을 우리는 장일성 식물이라고 하고, 자, 단일성 식물에는 자, 딸기, 국화, 포인세티아, 딸기, 국화, 포인세티아, 칼랑코에, 코스모스, 나팔꽃, 이러한 것들은 단일식물에 해당이 되겠죠. 자, 중일식물이라는 건 일장에 관계없이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작물을 우리는 중일성 식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자, 고추, 가지, 토마토, 오이, 이러한 식물들을 우리는 중일성 식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자, 상추가 되겠습니다. 상추하고 시금치가 되겠죠. 자, 고추는 중일성 식물이고 딸기는 단일성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단일 식물은 꼭 딸기, 국화, 포인세티아, 칼랑코에, 이러한 식물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4번. A 농가가 오이의 성결정식에 받은 영농지도는, 자, 오이의 성결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오이를 재배했던 A 농가에서 오이의 안꽃수가 적어 주변 농가보다 생산량이 적었다. 올해 지역농업기술센터의 영농지도를 받은 후, 자, 오이의 안꽃수가 지난해보다 많아져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자, 정답은 3번. 저온 및 단일 환경에서 관리를 했다는 거죠. 자, 오이 같은 경우에는 고온 및 장일 환경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안꽃보다 수꽃이 증가를 하게 되고, 단일 환경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암꽃이 늘어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일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단일 식물이냐 장일 식물이냐를 묻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5번. A 농가의 하우스 오이 재배 시 낙가가 발생하였다. B 손해평가사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할 항목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낙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일조량과 관련이 되겠죠.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 이 낙가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화성 작용을 해야 하는데 이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 탄수화물이나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으로 낙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도로 건설로 야간 조명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개화 지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하해 작물은, 이 문제 또한 일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명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와 관련되는 것은 다 당일 식물이냐, 단일 식물이냐, 중일 식물이냐 이러한 거를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 야간 종이 늘어나면서 개화가 지연이 됐다라는 것은 단일 식물이 어떤 단일 식물이 어떤 식물이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단일 식물 뭐라 그랬죠? 국화, 칼랑코에, 포인세티아, 대표적인 단일 식물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금호초 이 금호초하고 페추니아는 장애식물이 되겠어요. 시클라멘, 제라늄 요것들은 중일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다음과 관련되는 현상은, A 농가는 지난해 노지에 국화를 심고 가을에 절화를 수확하여 출하였다. 재배지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밤에 켜져 있어 주변 국화에 꽂는 분화가 억제되었다. 개화가 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한 거냐? 이거는 국화는 대표적인 뭐예요? 단일식물이 되겠죠. 단일식물이 되고 가로등 빛과 관련이 된 문제죠. 이거는 정답 2번 강준단 현상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도장현상이라는 것은 식물들이 마디와 마디 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빛을 보지 못해서 길게 자라는 현상, 연약하게 자라는 그러한 마디와 마디 사이가 길어지는 것을 도장현상이라고 하고요. 순머지 현상이라는 것은 식물의 줄기라던가 이러한 마디 부분에 밀생하여서 꽃이 이렇게 피는 현상을 우리는 순머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블라스팅 현상이라는 것은 꽃의 봉우리가 개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시들어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블라스팅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작물의 로제트 현상을 탑하기 위한 생장 조절 물질은? 자, 작물의 로제트 현상을 탑하기 위한 생장 조절 물질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로제트 현상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죠. 식물이 개화기에 영양 생장만 하다가 생식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버린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로제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현상을 탑하기 위한 생장 조절 물질로는 우리는 지베릴린이 되겠습니다. 자, 에틸렌 같은 경우는 숙성 호르몬이 되겠죠. 노화를 빨리 오게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되겠고요. 아부시스산 같은 경우는 생장 억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생장을 억제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3강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39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강물의 강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과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같은 지점의 강도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강보상점이라고 한다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3강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